핵심은 이제 2023년도 대표님들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빅데이터보다도 더 많은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2023년도 핫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갖고 한번 뽑았습니다. 여기를 갖고 이거 9월 달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대정부에서 만들어서 국회로 해서 지금 이제 삿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어떤 백을 만들면 그것보다 국회에서 더 후하게 쳐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빼버리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엄연하게 아직 대정부와 국회가 삿발 싸움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11월, 12월까지 어떻게 갈지 규칙과 주목되는데, 그래도 예산의 얼개, 어떤 것들은 예산이 없어진 예산도 있습니다. 없어진 예산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어떤 거는 전년 대비 유사한 거, 이런 것들을 갖고 내년에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내년 거를 지금 준비해야 좋은 조건으로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닥쳐서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일이 쉽지 않은데, 미리 하기만 하면, 특히 11월, 12월 달에 미리 결정해서 준비한다면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했고요. 무려 2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이거 머리 되게 아프고요. 책도 무거워 몇 킬로 되더라고요. 이런 건데, 나머지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가 있는데 나름대로도 확인했는데 확인 안 된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확인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7가지를 그래서 선정한 거예요. 첫 번째는 중기부는 중소벤처부, 중기부 산하의 소진공이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 4,900만 원짜리 스마트 공방인데, 이 스마트 공방이 아주 전쟁 같은 겁니다. 전쟁. 스마트 팩토리랑 서로 맞물리고 스마트 팩토리 제도가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내년도 스마트 팩토리 예산 중에서 기초 예산 사라진 거 혹시 아십니까? 사라졌습니다. 혹시 내년에 스마트 팩토리 하시려고 하는 대표님? 안 됩니다. 스마트 공방인데 스마트 공방을 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 시간에 뭐 어떤 창업 특례, 뭐 가업 여러 가지 상속 봉제 특례 요건이 있듯이 요건들이 정해져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중소벤처부 중진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 바우처 5천만 원짜리인데 다 현금입니다. 갚지 않는 자금, 무상 자금이에요. 그리고 제조기업만입니다. 원래 혁신 바우처가 이름인데 제조업이라고 붙인 거, 원래 이런 식의 이름은 아닌데 제가 붙였습니다. 대표님들이 그렇게 안 불려지니까 제목 자체로 단어가 주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혁신 바우처. 도대체 무슨 어디서 저런 단어를 만들었을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앞에 붙인 겁니다. 5천만 원 제조업 혁신 바우처.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고. 세 번째, 과기부 데이터진흥원. 아주 뜨겁습니다. 데이터진흥원에서 하는 데이터 바우처. 저게 뭔지 모르시는 대표님도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저게 저런 거야? 나한테도 해당이 돼? 혹시 여기 제조업 대표님들 참여하셨을 텐데 스마트 팩토리 진행하신 대표님도 계실 텐데 데이터 바우처가 나한테 해당이 돼?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해당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 7천만 원으로 만약에 어떤 AI가 우리의 스마트한 생산 공정,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것들을 우리 AI가 만약에 판단해서 최적화해서 생산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중국의 가공 공장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다품종 소량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거가 우리 제조업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중소기업의 지원 사업입니다. 과기부가 수행하는 거예요. 데이터진흥원에서 하는 7천만 원. 네 번째,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업 1억 원입니다. 요거 내년이 일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했다가 사라져라고 하면 밑돌 빼라고 한다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데 3년 예정된 사업이었어요. 빠지는 만행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속으로 기원을 합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1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노동부 광역단체가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자금도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고요. 여섯 번째,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창업 지원 사업인데 예비 창업부터 7년까지 있는 사업이에요. 자금은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있는 이 사업인데 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이거 선정했고요. 마지막 7번째 R&D를 선정했는데 이렇게 7개를 선정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별도로 강의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강의해도 될 얘기인데 대표님들이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만 뽑았습니다. 이렇게 7개 사업이고요. 4,900만 원짜리 스마트 공방. 이게 뭐냐?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사업 목적은 간단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혹자는 우리 공장이 제조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화 장비 하나쯤 들어오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걸로 끝내시는 대표님 있는데 자동화 장비만 들어오면 그냥 전문 용어로 장비 팔아주는 건가? 국가가? 이런 얘기잖아요. 장비 팔아주는 것도 들어가지만 자동화 장비 어떤 공정이 1, 2, 3이 여러 가지 수작업도 문제가 되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위험도 있고. 이 1, 2, 3이라고 하는 공정 프로세스를 자동화 장비하는 거에 절반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MES라고 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는 거가 합산된 걸로 4,900만 원 예산을 뽑을 수 있다면 오케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자격은 10명이 안 돼야 됩니다. 10명 미만. 10명 미만, 10명이 넘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굳이 방법이 있다면 인력을 조정하면 되겠죠. 신청할 당시에. 자, 업종은 제조업. 그리고 요건 중에 핵심은 중소벤처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공인 확인서를 받으면 끝. 그러면 됩니다. C코드로 들어간 10인 미만이고. 작년에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직원 중에. 연구원은 사람에서 카운트를 빼줍니다. 혹은 뭐 임원은 빼준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 규정은 시점에 따라서 그 해의 정책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3년 차, 내년이 4년 차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아주 디테일한 거는 공고문을 보면서 확인하면 되고요. 어쨌든 10명 미만의 소기업, 제조기업이면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은 4,900만 원이 정부 지원이에요. 그리고 정부 지원을 자부담이 30%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70%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회사가 30%를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만든 거가 총 사업비가 7천만 원 중에서 국가는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2,1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도 절반은 인건비로 퉁친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숫자상으로 그냥 재무제표 상에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거는 1,000만 원, 약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지원 사업 골라봤습니다. 5천만 원 제조업에 대해서입니다. 혁신 바우처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우처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현금은 현금인데 아무 데서 가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급식 바우처를 뭐 유흥가 가서 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바우처라는 이름은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용처가. 나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지만 사용처가 정해져. 그게 그냥 바우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혁신 바우처는 이 바우처를 중소기업한테 제공해 주면 그걸 써서 기업을 혁신적으로 성장시켜라라는 취지가 있는데 이 혁신 바우처 5천만 원이 도대체 내가 먹는 메뉴가 뭐길래 뭐 메뉴판을 한번 봤어요. 이걸로 한번 봤습니다. 제 유튜브 썸네일에 핵심만 담아놨잖아요. 시제품 광고비구나. 디자인도 있네. 특허도 쓸 수 있네. 동영상도 할 수 있네. 포장 디자인도 할 수 있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메뉴는 100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소기업이 쓸 수 있는 한 200가지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받기만 하면 실은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고보조금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공짜 돈이잖아요. 물론 대가가 있죠.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가 정답인 것 같은데 만만치 않아요. 치열합니다. 준비도 치열합니다. 정리해봅니다. 매년 3, 4월 연초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겠죠. 정부 지원금 5천인데 대상 기업이 매출 120억 이하이면 됩니다. 혹시 여기 120억 초과이신 대표님은 연말 결산할 때 어떻게 좀 조절을 하셔서 연초로 넘기셔도 되고요. 뭐 200억 된다. 그거는 내 리그가 아니니까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시고요. 120억이 안 되는 제조 기업이라고 하면 다 도전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자부담은 매출액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주는 돈, 자부담이 10%, 20% 이렇게 높아진 50%까지인데
국가가 주는 돈을 잘라 먹는 게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부담 50이라는 말은 국가 5천, 개별 기업 5천, 1억 원이 총 사업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돈을 준다는 게 이 자부담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부담은 각각마다 다 개념이 다릅니다. 자부담 계산 방식 간단하게 하면 이렇죠. 그래서 정부가 90, 80, 70, 50을 준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정해지는 5천만 원을. 저렇게 준다는 건데 자부담이 10%, 50%인데 매출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 3억 원 이하의 기업은 자부담이 10%예요. 총 사업비가 5,555만 원인데 자부담 555만 원만 내라. 만약에 우리 기업이 100억의 우리 대표님 기업이 100억 기업이에요. 그리고 국가는 5천 줄 테니까 같이 1대1로 같이 해라. 5천만 원 내라. 그래서 총 사업비 1억 원짜리 메뉴를 써라라고 하는 게 이거의 취지입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메뉴판이 이렇습니다. 메뉴판. 점심에 맛있는 메뉴 드셨을까요? 햄버거를 드셨을까요? 메뉴판입니다. 컨설팅, 기술, 마케팅이라고 하는 커다란 메뉴판에 가장 인기 있는 항목들이 이거와 이게 인기 있습니다. 어떤 거가 되냐면 저 컨설팅 영역들은 대표님들이 경험해 보니까 저쪽보다는 기술 지원과 마케팅이라는 영역 쪽으로 이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다만 얼마를 쓰더라도 바로바로 효과가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메뉴라는 것이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로 5천만 원을 다 쓸까? 한도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 한도. 예를 들어 여기에서 지식재산권 관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1,500만 원 한도, 5천만 원이지만 3개 메뉴를 골고루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다 쏠려서 쓰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메뉴판마다 항목들이 있습니다. 리미트도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한 듯 보이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100가지 항목인데 200가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는. 경쟁률을 한번 볼까요? 작년도 올해 경쟁률을 봤더니 이게 치열합니다. 경쟁률을 봤더니 이래요. 그래서 그 경쟁률이 수도권과 지방은 좀 다릅니다. 서울 경기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 대신 그만큼 뭔가 지원 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금방금방 떨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요. 약점이 좀 있다는 거죠. 원거리, 지방이라든가 여기는 경쟁이 다소 낮습니다. 어떤 대표님이 합격을 했대요. 굉장히 뭐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충청도예요. 충청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징 때문에 합격을 한 거지만 경기도로 왔다 그러면 불합격할 요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서울 경기가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 티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마다 지방청별로 다 경쟁이 따로 내는 합쳤더니 지방 수도권은 4, 5대 1 팍 터지고요. 지방은 한 3대 1 정도 돼서 합산해서 뭐 평균 경쟁률이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예산 편성을 봤더니 10% 축소. 그래서 경쟁은 더 치열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봤더니 10% 마이너스 9.7이에요. 예산에서 10% 깎였어요. 그럼 국회 가가지고 어떨까? 조금 더 깎일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알 수 없다. 높으신 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이 자료에는 10% 깎였는데 국회의원이 야 이건 더 올려 라고 하는 과연 그런 소신 국회가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어쨌든 10% 축소 20%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습니다. 따라서 결론 미리 준비하시는 분 거 일찍 일어나는 새 연말에 준비하시고 내년에는 오픈하면 그때 신청할 수 있어야지 그때 돼서 준비해가지고 서류는 어떻게 되냐 이러죠. 그럼 머리 아픕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왕이면 미리 준비하시는 대표님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지 닥쳐가지고 이거 막 긴급하게 돈 더 준다 그래도 어려운 이런 것처럼 시중에 특급 집행료처럼 있는데 그것보다는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한번 쪽집게로 뽑아봤습니다. 7천만 원 데이터 바우처.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거 학생이나 하는 일이 아니야? 저기 먼 발치의 일이 아니야? 아닙니다. 대표님들 기업 겁니다. 바우처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서나 못 사요. 조달청에 등록된 것처럼 중소벤처부 또는 과기정통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한테 쿠폰을 줘서 사는 겁니다. 그걸 공급기업, 우리를 수요기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달계약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에는 대표님이 열심히 사업해서 대표님의 돈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절세도 하시지만 이제까지 열심히 해서 국가에 세금 많이 내셨잖아요. 또 4대 보험도 내셨잖아요. 그런 재원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는 혜택을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1억 원 안전투자 혁신사업, 노동부 사업입니다. 제조업 공정, 제조업체 대표님만 해당되는 거라 아마 서비스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이 사업을 위탁받았습니다.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에. 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공정개선이나 위험기계 교체, 혹시 타워크레인이나 이런 거 있죠. 이것은 대상이긴 하지만 뭐 핵심은 공정개선과 관련한 거. 작업이 매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공정 개선이냐가 또 중요하겠죠. 뿌리 기업이나 위험한 직종 이런 겁니다. 요건이 제일 중요하죠. 요건. 요건이 뭐냐면 위험 공정 개선을 할 만한 그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것은 두 번째로 넘어가고요. 21년도 올해 내년 끝나는 사업. 5천만 원에서 3억 원의 사회적 기업 지원 자금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번. 고용노동부가 주관을 하는데 서울, 경기, 인천 등 25개 광역단체가 주관을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실은 더 많은데 과대사실 유포일 듯한 느낌이 들까 봐 그냥 3억 원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한 기업은 10년 동안에 무상자금 10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3억 원으로 리미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겸손하게 표현했고요. 이거 두 번째, 이건 사실인데 전략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공공조달, 특히 제조업 하시는 분들, 완제품 만드시는 대표님들은 공공조달도 매우 중요한 판로잖아요. 전략적으로 창업하셨어요. 직장맘이 창업해서 창업한 지 한 해에 50억의 매출을 전략적으로 공공조달을 통해서 올린 대표님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사업을 많은 대표님들은 내 사업을 성장시키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혹시 건물을 지을 때 내가 만약에 전원주택을 하나 지을 때 조금 벌고 이만큼 짓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짓고 동남아시아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합니까? 설계도, 조감도 갖고 언제까지는 뭐 하고 대한민국 사장님들 급하시잖아요. 설계도인데 혹시 내 사업의 설계도를 한번 어떻게 그리셨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지금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의 설계도를 한번 이제 올해 연말 마감할 타임에 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내년 1년만 그려보실 게 아니라 한 3년, 5년짜리 설계도를 뭐 1타임에 첫 번째 교시 때 상속 증여와 관련한 내용들 했지 않습니까? 100년 기업이잖아요. 100년 기업. 그렇다면 정부 지원 자금의 전략 설계도를 그려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거꾸로 설계도를 그려서 여기에 들어맞는 지원 사업이 뭐가 있을까 갖다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매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1년에 2번,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래서 뭐든지 똑같아요. 미리. 이건 준비하는데 3개월, 평가하는데 3개월. 장기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되는 건 얼마 없죠, 금액이. 그런데 시간 걸려서 도전하는 것들은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번째, 1억 원에서 3억 원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무상자금. 스피노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분사 창업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대표님 모기업의 주사업을 분사하는 게 아니라 부수사업 또는 전문 용어로 일감 떼어내기,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것.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제한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 일정한 리미트로 특례가 허용된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스피노프, 새로운 분사 창업도 전략적으로 해야 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왜냐?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처럼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하던 그 방식을 우리 중소기업에도 적용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기업들의 대표님 기업은 얼마나 돼? 라고 할 게 아니라 전략 창업하는 그 기업에 온갖 정부 지원의 혜택을 다 몰아준다면 그 기업이 옥동자가 되지 않을까요? 태생부터가 다른 로얄 패밀리 기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뭐 사업화 자금은 처음 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은 상세하게 이야기할 것보다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예비 창업부터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만 리그입니다. 리그가 정해져 있어요. 7년 지나가면 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스피노프 할 때 활용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은 분사 창업을 아니면 가업 승계를 꿈꾸고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전략 솔루션을 당연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넘어가서 마지막 시간에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1억 내지 10억대는 R&D 사업. 이건 중소벤처부 기정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리그가 있어요. 리그. 어떤 리그냐면 7년 이내 리그가 있고요. 여기 있는 대표님들 다 도전할 수 있어요. 일반 리그. 혹시 대표님 기업이 7년 이내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체 예산 100 중에서 25%,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가까이가 7년 이내 기업한테만 줘요. 다른 기업은 얼씬도 못해요. 신청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기 있는 기업은 일반 리그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리그가 이렇게 중요하죠.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갔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기업은 20년 된 대표님들 기업이라면 혹시 분사 창업 혹은 가업 승계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리그를 생각해서 전략 창업을 해서 혹시라도 이 리그를 들어가서 이런 거 R&D까지 받는다면 지금껏 이야기한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을 혹시 새로운 기업에 올라타게 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태생부터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시작해서 할 것들이 아니라 미리부터 밑그림 전략 설계도를 그려서 한다면 그 기업은 당연하게 성공하겠죠. 이런 성공적인 기업을 원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 우리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죠. 이거는 중소벤처부 관점,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활용한 거고요. 질의응답 혹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해 주시면 네. 전략적 창업을 할 때요. 이건가요? 이건가요? 이거 마이크. 네. 전략적 창업을 할 때 법인에서 자회사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자녀명이나 아니면 개인 법인 대표가 개인 사업자 명의로 할 때 어떤 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전략적인 창업이라면 자녀가 정답입니다. 자회사로 한다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특례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따라서 별도로 자녀 중에서 A 자녀, B 자녀 다 각각도 다 가능합니다. A 자녀가 만든 그 기업도 여러 가지 창업 혜택 다 볼 수 있고요. B 자녀가 만든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모기업의 대표님은 A 자녀와 B 자녀를 내 밑에서 어떻게든 간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지만 A 자녀와 B 자녀를 제대로 키워서 멋지게 키워서 모기업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갈 수 있고 그때 좋은 가격으로 보상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